쉬는 동안 꾸준히 하는 일, 덕질과 취향을 통해 라이프 스타일을 알아보는 시간, 도란도란 잡담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다현님의 이제 본격 오프 시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파헤쳐 보려고 해요. 그럼 이 일은 이렇게 했다. 그럼 퇴근 후 4시에 퇴근하시잖아요, 심지어. 네네. 4시에 퇴근 후에 평소에 이제 어떤 일을 하면서 보통 시간을 보내시는지, 혹은 오늘 같은 이렇게 일이 없는 날에는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매일 똑같이 4시는 아니고요. 한 9시에 끝나는 날도 있어요. 7시에 출근한대요? 네. 그래서 저한테 갑자기 심각해졌어. 가끔 저는 오전에만 잘 끝내고 싶은데 이제 코로나로 샤워실도 이용을 못 하다 보니까 저녁에 이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렇네요. 그래서 오후에 일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날은 제 워라밸이 지켜지지가 않잖아요. 제가 추구하는 워라밸이. 그래서 그날은 조금 아침부터 힘들어요. 저녁에 수업이 있다는 사실에 일단 벌써 힘들어요. 그쵸. 하지만 회원님 만나는 시간은 좋기 때문에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좀 잘 이용하는 편이고 만약에 그런 날이 아니다. 그리고 쉬는 날이면 전 보통 친구들이랑 만나거나 친구들이랑 만나는 것도 지치거나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냥 집에 가서 부모님이 차려놓으신 밥이랑 같이 밥을 먹습니다. 밥 먹고 이제 다음 스케줄 정리도 하고 최근에는 또 블로그를 시작을 해서 네, 그래서 블로그 막 글 쓰는 거 연습하고 책도 읽고 그러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시작한 계기가 따로 있으신가요? 그것도 다 회원님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메모하는 건 좋아해요. 그래서 메모를 제 개인 핸드폰에 많이 메모를 해놓는데 또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해서 사진도 너무 많은데 이것을 좀 이제 표현을 이제 기록을 잘 해놓는 방법을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냥 잘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한번 일단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래서 일단 회원님이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네. 어머. 그래서 제 이야기를 좀 이제 많이 풀어나가고 운동 이야기도 좀 써주시면 좋겠다 이래서 일단 시작은 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운동 관련된 이야기로 주로 글을 쓰시는 건가요? 아직은 일상 그리고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 그런 게 베이스의 얘기들을 조금씩 적고 있거든요. 네. 한번 방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오랜 블로거시니까. 네, 블로그 좀 접었거든요. 아, 그래요? 구경하러 가야겠네요. 다시 이제 자극을 받으러 들어가 봐야겠어요. 나중에 보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나중에. 사실은 진짜 기록하는 게 네. 내가 나중에 그쵸. 남겨진 발자취를 보기 위함도 있으니까. 네. 나이 들면 추억에 먹고 산다. 추억으로. 아, 벌써 거기까지 생각해서. 네. 심심할 것 같아서. 그러면은 주로 다현님은 좀 평소에도 되게 긍정적인 편이신데 네. 평소 어떤 순간에 좀 행복하다고 느끼시는 편인가요? 전요. 먹을 때 행복해요. 먹을 때. 진짜요? 먹을 때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운동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네. 또 먹기 위해 해야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회원님들의 중요합니다. 네, 다이어트 고민이 있어도 전 좀 식단도 너무 억압하지 않는 편이고 제가 또 좋아하니까 그 마음을 이해 너무 하거든요. 그쵸. 이게 또 너무 심하게 네. 해버리면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솔직히 없어요. 그럼요. 네. 그럼요. 꾸준히 그리고 오래 할 수 있어야 돼요. 빨리 네. 포기하게 되니까. 네, 맞아요. 지치게 되고. 그래도 또 요즘에 이제 바디 프로필이 붐이 일잖아요. 네. 근데 바디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네. 식단을 엄격하게 조절하는 게 필수라고 들었는데 그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평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해야 하는 게 맞으니까 근데 몸이 좀 많이 상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바디 프로필 준비할 때 단기간에 한 2달 후, 3달 후 이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도 가능한데 그 후에 너무 원래보다 더 안 좋게도 바뀔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기간을 오래 두고 근육 운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체지방 조절을 좀 하면서 찍는 게 제일 건강하게 찍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약간 순서가 뒤바뀌지 않게 네. 이제 몸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답변이 조금 되게 의외이면서 반갑기도 했었어요. 네.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신다라는 게 네. 저희가 생각하는 약간 그 트레이너나 운동하시는 분들은 약간
식단 굉장히 막 맞아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럴 것 같은데 굉장히 이들도 인간이구나. 특히 저희 센터에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아서 뭐 운동을 아까 제가 처음에 잡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운동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한데 트레이너는 잘 가르치는 게 또 중요하다 보니까 내 운동도 중요한데 회원님들에게 잘 지도하는 게 일단 포커스라서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일단 행복해야 회원님들을 잘 지도할 수 있으니까 저는 잘 먹으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든 좀 더 즐거운 방향이 뭘까를 항상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막 맛집도 많이 찾아다니고 그러세요? 네, 맛집을 많이 찾아가는데 그런 것도 서칭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서 그래요? 회원님들한테 추천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진짜 코스를 다 추천을 해주셔서 그 하나하나 찾아서 가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먹는 걸 좋아하시는 다현님의 네. 서울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이제 지금 다현님의 나와바리, 네. 송파구. 네, 송파구. 성남. 아니면은 요 이제 근처에서 주로 네. 자주 가시는 곳들 중에 진짜 맛집이 있다. 네.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는 그 속리단길 방이동에서 좀 많이 놀아요. 네. 거기에서는 송계옥이라는 닭구이 집이 있거든요. 닭구이 특수구이 집이 있는데 최근에 가장 핫한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 일단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서촌에는 이것도 또 회원님이 추천해 주시는 곳인데 서촌에 술집이 있어요. 술집이 있는데 칵테일 바인데 분위기가 한옥 칵테일 바여서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가시면 좋은데 이름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빠참이라는 데인데 참. 네, 참. 영어로 치셔야 돼요. 정말요? 네, 그래야 나와요. 영어로 참. 네, 빠참. 근데 어쨌든 그것도 이제 예약을 꼭 미리 하시고 가시면은 좋은 곳, 네, 분위기 좋은 곳. 서울은 정말 맛집 가기가 곳이 어려워요. 너무, 너무 네. 갈 곳은 많은데 또 가는 곳들은 또 다 너무 이미 네. 요즘 다 그거 아시죠? 테이블링. 네, 그럼요. 그걸로 꼭 하고 가셔야 돼요. 예약 네. 서비스 네. 어플리케이션. 정말 맞아요. 또 트레이너분한테 맛집 추천 받으니까 되게 되게 재밌다. 더 가고 싶네요. 오늘도 참을 수 없는 곳이 이렇게 샐러드집 추천해야 되는데. 샐러드 진짜. 너무 많으니까요. 이런 지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다현님은 좀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맞아, 네. 맞아. 눈에 당장 보이는 게 아니라 더 멀리 봤을 때 네. 길게 갈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시는 것 같고 이게 너무 행복하고 긍정의 이런 에너지로 살고 계신 게 느껴져서 지금 뭔가 이게 전달이 돼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커피 마시면서 아까 사담으로 나누다가 다현님께서 그 댄스 스포츠도 댄스 스포츠인데 중국어 공부도 계속 네. 이어서 하시고 있으시고 중국에서 잠시 이제 살고 오신 적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주 어린 시절이 아니라 꽤나 최근이더라고요. 네. 2018년이라고 하셨죠? 네, 한 맞아요. 1년 정도 이제 중국에 거주를 하시면서 네. 이제 중국어 공부 겸 이렇게 문화를 익히고 오셨는데 네. 저희가 그 계기를 읽다가 아니 갑자기 제가 어떻게 하다가 중국어에 네. 갑자기 그렇게 흥미가 생기셨냐라고 네. 제가 여쭤봤었잖아요. 혹시 어떤 일인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네. 로맨틱했어. 사실 다현님이 중국어를 되게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되게 오랜 시간 중국에 계신 줄 알았는데 네. 1년 동안 사시면서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켰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까지 중국어를 하게 된 계기. 계기는 중국어가 너무 멋있게 들렸는데 그 이유가 일본 여행에서 만난 친구 덕분이었어요. 중국어가 처음에는 너무 시끄럽고 너무 일단 예의가 없이 느껴졌거든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잘 모를 때 네, 생각했던 모를 게 때 생각했던 이미지는 그랬어요. 처음에 고정관념이 있어서 중국어는 배우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그랬는데 그 여행을 가서 딱 만난 한 남자분이 있었어요. 특히 어머니랑 또 식당에 계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어머니랑 함께 가신 여행에서 네, 맞아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배우 이상형이 하정우님이거든요. 네, 그렇게 좀 남자다운 스타일 좀 좋아하는데 하정우님을 닮으신 거예요.
닮았어요. 정말. 근데 목소리는 이선균님 목소리인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그분을 만나신 거예요? 보이스. 그분을 이제 엄마랑 같이 저녁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래, 좋은, 이제 일본에도 갔으니 와규를 먹자 해서 갔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남성분이었는데 그분은 영어도 못하시고 이제 저랑 소통하는 방법이 없었는데 그 친구분이 영어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통역을 해주시면서 하다가 이제 위챗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고 네네. 네, 그때 이제 웨이신 주고 받으면서 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중국어 이 친구랑 소통을 하기 위해서 배워야겠다. 그러면서 네. 이것만한 이유가 없다. 네. 진짜. 그러면서 이제 학원도 다니고 하다가 이제 근데 학원에 이제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쵸, 너무 그쵸. 조금씩 나가고 얘랑은 이제 나랑 좀 같이 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번역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이제 중국인 친구를 사귀어야겠다 해서 학교 다닐 때여가지고 그 국제생활관에 입사를 했어요. 네. 대박. 그녀의 추진력은. 네. 그래서 국제생활관에 입사를 해서 어머. 중국인 룸메이트 신청을 했죠. 그래서 와, 대박이다. 여자친구들이니까 이제 더 막 얘기를 깊게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네. 있군요. 그래서 그 친구 두 명이 있었는데 처음 친구는 연애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네, 그래서 그냥 뭐 형식적인 제 숙제 봐주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재미없는 대화. 네, 난 필요한 게 그게 아닌데. 네. 그래서 좀 더 날 것이 필요한데. 네. 그래서 두 번째 룸메이트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한국의 클럽에 대한 문화 그리고 막 K-pop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봤던 거예요. 좀 재밌는 주제로 대화를 네. 할 수 있었겠네요. 그 친구도 그래서- 날 것이 필요했던 친구네요. 네. 그리고 결국은 그 친구는 쟁취했어요. 한국인 남자친구를. 와우.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더 잘 맞아서 중국어로 대화도 하고 같이 뭐 허거도 먹으러 가면서 마지막 건대에서 허거를 먹을 때 이제 정해졌죠. 너 이제 다시 중국에 가는데 난 어떡하냐. 이제 우리 정이 들었는데 이랬어요. 근데 저는 대학교 다닐 때 휴학을 하지 않아서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학연수를 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친구가 자기소개서 쓰는 것도 도와줘서 그 학교에 바로 어학연수를 가게 됐죠. 어머.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어학연수를 갔다 온 거예요. 진짜 네. 추진력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진짜. 그리고 그 방법들이 너무 좀 네. 뭐랄까 현명한 방법들이라 해야 되나? 확실한 방법. 네. 네. 와, 대박이다. 진짜 애둘러 가지 않고 그냥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 궁금한 점.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언어를 공부하게 되는 계기가 네. 뭔가 약간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은. 맞아. 그쵸. 근데 이제 진짜 흥미 하나를 가지고 어학연수를 갈 정도로 뭔가 그 한 번의 어떤 마주침? 만남? 네. 이게 강력한 계기가 되어 줄 수 있다는 점도 되게 흥미로운 것 같고 맞아요. 결국에 그분이랑 이제 어떤 그러게. 그러네요.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됐는지 커뮤니케이션은 하고 그 친구로 그냥 만나기는 했어요. 만난 적이 있으세요? 네, 중국에 가서 와. 만났어요. 대박이다. 네. 감사 표현 제대로 나 이 하시는지. 드라마 너무 좋아. 와, 대박. 우와. 네. 처음에 이제 초반에 배울 때는 제가 중국어를 잘 모르니까 그 친구가 통역사까지 불러줘서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대접도 해줬어요. 아니 서로가 이게 커뮤니케이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와, 너무 컸나 보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열심히 배우려고 했던 것 같고, 네. 어쨌든 그렇게. 결론적으로는 그분과 뭐 연애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요. 친구로 잘 지냈습니다. 와. 네. 지금도 연락을 하시나요? 간간히? 네, 간간히. 소식은 네. 주고받는 네. 정도. 근데 이거만한 정말 확실한 계기가 그럼요. 없거든요. 네. 진짜. 근데 그 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네. 끝까지 따라가신 것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쵸. 그렇게 중국어를 재밌게 배운 덕분에 이제 중국에서도 일을 하게 되고, 네, 중국에 있을 때도 일을 했거든요. 우와. 그런 부분들이 정말 좋은 시너지였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중국에서 아까
얘기할 때 잠깐 뭐 밴쿠버에서도 춤추시는 분이 있다고 했고 광장에서 춤추시는 분들이 있다 했잖아요. 네.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 광장에서 왈츠도 추고 그냥 뭐 방송 댄스 같은 것도 추고 태극권 막 이런 것도 하거든요. 맞아. 중국 공원 네. 가면 춤 단체로 막 추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에서 한 분을 제가 발견했어요. 한 번은 저 사람이야.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막 너무 처음에 신기해서 막 촬영을 이렇게 동영상 찍고 인스타로 보는데 이분은 왈츠를 추고 계시네 이러다가 그 다음 날 갔는데 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그때 말을 잘 못하니까 저는 이렇게 한국에서 춤을 추던 사람이다. 와 대박이다. 네. 혹시 이런 춤은 어디서 배우냐 이래서 그분이 이제 대학교 교수님이었어요. 와. 알고 보니. 나 지금 뭐예요? 와 진짜 대박이다. 네. 내가 너무 흥분되는 우와. 스토리들이 이렇게. 네네. 재밌죠. 네. 그래서 그분이 되게 젠틀하게 알려주셨고 위치를 알려주셨고 그래서 그 학원에 처음 방문했더니 진짜 한국에서 제가 연습하던 공간 같은 곳이 더 큰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레슨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와 네. 진짜 너무 대박이에요. 그러면 공원에서 그분이 혼자 춤을 추고 계셨던 네. 거예요? 혼자 연습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전 너무 신기했고 한번 여쭤봐서 레슨을 하게 됐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일을 했거든요. 운동을 제가 또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헬스장을 알아봤어요. 헬스장 뭐 전단지를 나눠주길래 근데 너무 비싼 거예요. 제가 어학연수로 갔는데 뭐 6개월치를 한 번에 끊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보다 좀 비쌌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또 찾아갔죠. 그래서 가기 전에 했던 한국에서 했던 알바 줌바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줬어요. 또 춤추는 거를. 영상을 보여줬어요. 진짜 자기 PR의 백문이 불여일견. 네, 보여줬어요. 일단 중국어를 잘 못하니까 이걸 봐라. 근데 중국어를 잘 못하지만 어쨌든 이건 말은 하는 수업이 아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근데 수업이 없는 줌바라는 게 없었어요. 중국에. 그래서 일단 이 사장님은 일단 좋게 보셨고 그러냐. 일단 모르는 한국인이 갑자기 와가지고 일을 시켜달라 하니까 이분도 신기했나 보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넣어주셨어요. 와 대박이다 진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회원님들한테 이게 뭔지를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와서 막 PPT를 만들었어요. 줌바가 뭔지, 어떤 운동인지. 이 사람 어떡하냐 진짜. 대박이에요. 어떤 일련을 네. 거기서 도대체. 그래서 만들어서 회원님 이제 앞에 이제 클래스 문 앞에 붙여놓고 회원님들이 읽어보고 이제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다가 회원님들의 이제 좀 니즈가 올라가서 재밌으니까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클래스도 좀 늘려가고 이제 그러다 스피닝 수업도 K-팝을 다 좋아하시다 보니까 그쵸. 스피닝 수업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대박이다. 줌바랑 스피닝을 수업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댄스 스포츠는 또 페이가 좀 다른데 헬스장이랑 레슨하는 거랑 페이가 다른데 우리나라랑 레슨비가 비슷한 거예요. 댄스 스포츠는. 그래서 되게 어학연수를 하면서 좀 여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진짜 대박. 알바비를 마련했죠. 그래서 거의 돈을 더 벌고 오셨을 수도 있겠어요. 네, 진짜. 여행 그 돈으로 여행 다니면서 중국 여행할 곳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여행 다니면서 그 돈을 사용했죠. 와, 저는 근데 지금 들으면서 약간 회의감이 느껴지는 게 저도 어학연수를 그러니까 정말 짧게 전 단기로 필리핀을 네. 다녀왔지만 이런 생각을 갑자기 발상 자체가 와,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이 잠깐 들 순 있어도 그렇게 바로 찾아가서 문 두드려가지고 일단 나 이거 찾아가. 할 수 있다. 저도 대단하다. 일단 찾아가서 대단한 보여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그랬나 싶긴 한데. 와, 너무 멋있네요, 진짜. 진짜 뒤를 돌아보지 않는 성격이신 것 같아요. 네. 그냥 너무 그리고 적극적이네요, 매사에. 네, 맞아요. 모든 순간에. 음. 아, 멋있다. 너무 멋있다. 진짜. 진짜 나중에 이제 센터 여신다고 했는데 이미 사업가의 자질이 충분해 보이시고요. 그리고 약간 드는 생각은 또 지금 하셨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연결이 돼서 정말 다현님만의 뭔가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댄스 스포츠 그리고 재활 공부 네, 하시는 거 네. 그리고 중국어 네. 이런 지금 퍼스널 트레이닝까지 뭔가 글로벌한 센터가 그런 것 같아요. 네, 글로벌. 와, 글로벌로 나아가는. 너무 멋있네요. 너무 흥미진진하다 진짜. 아, 진짜 이 시간이 너무 야속해.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야속해. 아 진짜 안 물어봤으면 후회할 뻔했네요 저는.
그러면 조금 네. 다른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서 네. 저희가 조금 그런 다현님의 약간 욕망에 네.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자 하는 질문인데 네. 돈이나 시간 관계없이 무언가를 소비하실 때에 가성비를 따지지 않고 좀 소비를 하시는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네. 저는 일단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라 뭔가 이제 배운다거나 자격증을 딴다거나 그리고 새로운 곳에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런 것들이 또 아까 그런 네. 엄청난 경험들을 네. 또 그쵸. 가져다 준 것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최근에 했던 새로운 경험 중에 되게 재밌었던 경험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했던 경험. 최근에 뭐 좀 새로운 새로운 일들이 취미라든지. 있으셨어요? 음. 워낙 일을 하셔서. 네. 새로 시작한 거는 새로 시작한 게 블로그? 아, 그러네요. 네, 블로그 하는 거 일단 보는 것도 일단 좋고요. 그리고 브런치에서 작가님들 글 읽는 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걸 좋아하고요. 평소에 되게 그런 텍스트를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네, 에세이 읽는 거 좋아해서 그냥. 네. 여담이지만 세정님을 처음에 네. 알게 된 사실 결정적인 이유가 다현님이 세정님을 너무 소개시켜달라고 그 맞아요. 동생분한테 졸랐대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세정님의 글을 보고 네. 이 언니 너무 멋있다. 네, 진짜 그랬어요. 너희 언니 소개시켜줘 네. 해서 처음에 만나게 되었다고. 네. 꼭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여전히 네. 도대체 어느 포인트였는지 네.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때 지금 한번 물어볼까요? 아. 그 글에서 나의 네.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 사람 너무 멋있다라고 느꼈던 그래, 한번 포인트가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글을 언니가 캐나다 여행할 때였을 거예요. 그 여행 워킹 홀리데이 네. 할 때. 이야기를 읽었는데 울었어요, 저. 진짜? 왜요? 진짜 왜? 이걸 글을 읽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쓰지? 또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어머, 똑같은 정말. 경험을 해도 글을 어떻게 이렇게 쓰지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네. 저 너무 감동이에요. 생일 아니에요? 오늘 제 생일 아니에요, 진짜. 글쟁이에게 이게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사실 글쟁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저는 나 한동안 조금 글을 되게 한 2년 정도 아꼈어요. 뭔가 어느 정도 또 글 쓰는 것도 좀 정체기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글 에세이 같은 경우는 내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뭔가 저는 여행을 다녀와서 한동안 그러니까 여행을 통해서 되게 많은 가치관들이 바뀌었고 그 뭔가 막 계속 바뀌고 있는 가치관들을 막 뱉어내기에는 좀 부담이 있고 이게 진짜 내 걸로 정착이 되고 나면은 이걸 새로 글로 풀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근데 최근에 좀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다 보니 뭔가 이걸 다시 정리를 해서 글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완전 와중이었는데 구독이죠, 구독. 근데 또 저는 제 글이 되게 좀 재미가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전 저를 알아요. 아, 진짜 아니에요. 되게 이게 막 흘리셨다잖아요. 되게 되게 흘리셨다잖아요. 위트 있고 막 이렇게 재밌는 글을 잘 못 쓰는 편이라 요즘 조금 아닙니다. 작가님 너무 재밌어요. 작가님. 너무 감동이네요. 네. 저 진짜 계속 써주세요. 네. 기다리고 있어요. 이 말에 힘을 입어서 좀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를 글을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네. 너무 훈훈하네요, 지금. 네. 아니, 이렇게 그 평소에도 좀 많은 글들을 좀 읽고 있으신가 봐요. 네, 저는 약간 계속 개발하는 걸 좋아해서 자기 개발서도 읽고 에세이도 읽고 사람들 생각을 아는 게 좋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런 또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올리는 글들을 네. 사실 유심히 보지 않는 경우들이 사실 더 많은데 네, 네.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또 다 세세하게 읽어 내려가셨다는 게 또 네, 감동 그게 포인트이기도 하고. 세성 언니여가지고 그렇게 제대로 읽었어요. 그 글이 약간 읽고 싶어지는 한 줄이었나 보네요. 네, 첫 이렇게 번째가. 길게 있었거든요. 근데 사진이 너무 예뻤는데 그 밑에 글이 쫙 이렇게 있었는데 그 글을 제대로 읽었어요. 와. 그걸 읽고 나서
이분 누구야? 그러니까 우리 언니 친언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글 언니를 그때 알게 되고 오글 언니. 그 여담이지만 세정님의 어떤 SNS 해시태그인가요? 그럼요. 제 이제 오글? 아이디죠. 네네, 오글이. 오글님. 그 이후로 오글 언니 언제 볼 수 있냐 제가 계속 쫄랐어요. 그래서 드디어 만나게 된 거죠. 정말. 정말. 네. 다시금 이 인연에 제가 감사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글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도 안 계셨을 수도 네, 있는. 맞아요. 아 진짜 또 이렇게 여가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도 알게 되시고 사람도 알게 되고. 네 맞아요. 정말 가치 있게 많은 시간들을 진짜로 보내고 있으시네요. 네. 여가 시간도. 그러시면 저희가 또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나의 오프 시간 네. 취향과 나의 취향 네. 혹은 취미들을 좀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단어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도전? 도전. 네. 도전일 것 같아요. 도전. 네. 그래서 취미 생활을 하더라도 계속 뭐 새로운 거를 하는 걸 계속 찾는 것 같고요. 안 해봤던 거 그리고 좀 액티비티한 거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러면 네. 이제 좀 새롭게 해보고 싶다고 마음속에 점 찍어둔 그런 네. 취미들이 또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이번 여름에는 서핑을 못했는데 작년에도 선청이랑 하고 왔는데 서핑을 좀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요. 네, 서핑을 일단 제일 제대로 하고 싶어요. 네, 그럼 만약에 돈이 네. 막 정말 여유 있게 주어진다면 네. 그러니까 시간과 돈에 구애받지 않고 않는다면 골프를 하겠어요. 골프? 네. 이유는 뭐예요? 제가 최근에 계속 골프를 배우고 싶긴 한데 레슨을 받을 시간도 좀 부족하고 라운딩을 나갈 시간과 돈이 이렇게 넉넉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골프를 좀 배우고 싶어요. 네. 그 흥미는 어디에서 오신 이것도 또 회원님들의 거죠. 골프와 승마 이런 거. 네. 근데 저는 승마를 하고 싶긴 한데 또 승마를 하려면 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멀리 또 가야 되니까. 그래서 또 이런 것들 못 하고 있는데 오늘을 기회로 또 다시 한번 열심히 알아보고 시작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요즘 젊은 분들도 골프를 많이 요즘에 또 시작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지금도 느껴지는 거는 회원님들을 통해서 진짜 많이 없죠. 많은 세상의 그 창구들을 갖고 계시네요. 정말. 회원님들이 진짜 저에게 인생 선배로서 추천을 또 많이 해주세요. 제가 아직 30대가 아니고 20대다 보니까 더 많은 경험을 해봐라. 또 그렇게 말씀해주시고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더 크게 더 멀리 나가려고 선생님 계속 했으면 좋겠다. 진짜 좋다. 네, 이렇게 말을 계속 해주셔서 사실 저희는 진짜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도란도란을 통해서 새로운 만남을 갖고 대화를 하지만 이거를 매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10분의 인생을 내가 매일매일 살아보는 것 살고 같다. 있어가지고 표현이 너무 그랬는데 오늘 약간 감동의 파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긋나긋한 이 목소리로 저희에게 많은 세상을 지금 들려주고 계세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긋나긋하게 명언을 자꾸 하나씩 던지는 걸 보니 진짜 텍스트를 많이 읽으신 그런 내공이 또 느껴지는 맞아. 그런 대화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말 약간 그 회원님들과의 서로 그 관계가 진짜 약간 느껴져요. 그 회원님들이 사실 트레이너님한테 이런 말씀을 하는 것도 진짜 애정이 있어서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또 회원님들의 그런 이야기를 또 애정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그 태도 또 너무 서로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는구나가 느껴지네요. 활력이 서로 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전반적으로 자기 삶에 있어서 정말 주체적인 태도를 갖고 계시고 또 자기 삶에 대한 애정, 자존감이 진짜 높으신 분이라는 걸 정말 전체 대화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어요. 맞아요. 정말 다채로운 이야기였네요. 오늘도 정말. 좋았습니다. 네, 진짜 너무 아쉬운데 정말요. 오늘도 프로그램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빨라. 네. 다현님 오늘 인터뷰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요?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또 제 얘기를 너무 즐겁게 리액션 해주시면서 들어주셔서 저도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고 제 직업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많은 분들이 여기 게스트로 참여하셔서 본인의 직업을 한번 돌아보시고 삶도 한번 돌아보시는 그리고 남들의 직업은 어떻고 삶은 어떤지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얻어가시는 시간이 얻어가시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둘이 눈빛이 봐봐요. 지금 이제 자기 소감을 얘기하지 않고 네. 이렇게 소개해주고 띄워주는 이 도란도란을 챙겨주는 마지막까지. 네, 너무 아, 좋아요. 이런 프로그램. 오늘 여기 너무 따뜻하네요. 원래 이렇게 따뜻한 곳이었나? 비도 오는데 아, 약간 끝까지 뭔가 너무 뽀송뽀송하고 기분이- 따뜻한 이런 아, 기분 만들어주신 너무 좋네요. 다현님. 네. 으쓱으쓱한다 지금. 아, 네. 그러면 각자 이게 또 조금 이제 마무리로 저희가 오늘의 대화를 기억하는 각자의 키워드를 네. 한 2개 정도씩만 각자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키워드 저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노빠꾸. 약간 이게 아, 귀에 쏙 들어오네요. 이게 약간 뭐 도전 정신이라고 하기에는 아쉬워요. 이게 뭔가 마음을 먹었을 때 야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방법을 찾아서 자기가 마음먹은 거를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해내는 그 정신이 진짜 저는 인상 깊었고요. 그래서 그걸 노빠꾸라고 네네. 그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에너자이저. 에너자이저.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진짜 이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또 뭘까 궁금해질 정도로 뭔가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에너지까지 업시켜주는 그런 에너자이저로서 역할을 진짜 매일매일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천직이신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너무 회원님들 부러워요. 저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2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10개의 인생 창문. 정말 이게 그냥 직업으로서만 어떤 돈벌이로만 하시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이 회원님들과의 시간에서 정말 인생의 많은 부분을 좀 영향을 받으시는구나. 네. 그리고 많은 걸 나누고 계시는구나를 정말 많이 계속해서 대화 속에서 느꼈어요. 계속 이것도 회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계속 귀담아 주시는 다현님의 태도. 그것들도 정말 너무 직업적인 만족도가 왜 높은지 네. 조금 정말 계속해서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 2번째는 중국어는 하정우로부터 그녀를 적극적으로 그 중국으로 이끌어들인 네. 어떤 그 남성의 어떤 그 시간이 정말 저한테 너무나 너무 인상 깊네요, 진짜. 너무 인상 깊었고요. 진짜 거의 노빠꾸와 약간 맞물려 있긴 하지만 네. 정말 다현님의 뭔가 사실은 뭐랄까 첫 인상, 그러니까 이런 부드러운 인상과는 좀 약간 의외로 제가 느낀 엄청난 적극성과 이 추진력이 진짜 추진력.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에피소드가 아닐까 맞는 것 같아요. 생각으로 저는 중국어는 하정우로부터 라고 꼽아봤습니다. 네. 너무 키워드를 잘 뽑아주셨어요. 제 다현님의 키워드 들어보겠습니다. 제 키워드는 열정이랑 행복입니다. 저는 모든 일에 지금 계속 열정적으로 매 순간 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걸 행복하게 좀 하려고 일이든 연애든 뭐 여가든 뭐 다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의 오늘 방송의 키워드이기도 하지만 제 인생의 키워드를 찾은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열정과 행복이 오늘 지금 여기 네. 여기 좀 뿜뿜하거든요. 지금. 네. 약간 평소에는 이 끝날 때쯤 되면 되게 열기가 뜨겁다라고 느껴졌다면 오늘은 진짜 따뜻하다, 포근하다, 포근하고 따뜻하고.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진짜 너무 이렇게 사랑스러운 다현님 방금 나온 키워드로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도란도란 시즌3 4번째 화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도란도란은 기존의 인스타그램뿐만이 아니라 더욱 다양한 플랫폼으로 청취자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저희 도란도란 라이프 디깅 꼭 검색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새로워진 도란도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현님의 인사말을 들으면서 저희 도란도란 4번째 화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다영이었습니다. 저는 여세정이었습니다. 저는 열정과 행복이 가득한 트레이너 남다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